안녕하세요. 산나루 손작가입니다. 이 담은 제가 집을 지으면서 옛 서원이나 사찰에 배치된 중담을 흉내낸 것입니다. 진짜 흉내만 낸 것이지요. 여기가 인도네시아이다 보니 한국에서처럼 두터운 중담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제대로 된 재료가 없었어요. 더 큰 이유는 가진 돈이 적어서 그냥 이렇게 형식만 흉내를 낸 것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기와를 넣기도 하고 또 기와를 잘라서 문양을 조성해 넣기도 하고 또 중간에는 이렇게 작품을 조성해서 나름 멋을 부렸습니다. 서예가로서 제가 살 집을 지으면서 제가 가진 작은 능력을 나름 실정에 맞게 적용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직업을 가지셨습니까? 혹 그 직업을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건축을 조금도 공부한 적이 없는 제가 집을 지어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자기 직업이나 가진 능력을 현실에서 활용하는 것은 분명 흥미 이상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정해진 시간 일하는 것도 지겨운데 그걸 다시 일상에서 활용하라고? 화를 내는 분 안 계신가요? 이런 분일수록 잠시 귀 기울여 주시죠. 자기 직업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분일수록 잠시 저와 함께 하시죠. 직업을 일상에서 활용해 보세요. 분명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을 확신합니다. 직업은 쉽게 말해 돈을 버는 일이죠. 생계를 유지하는 데 절대적 영역입니다. 이 직업에 귀천이 없다 하지만 다수가 자기 직업에 만족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경쟁을 뚫지 못하거나 기회가 되질 않아 만족스러운 직업을 얻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 일임에도 직업 삼아 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바로 이 때문에 일상에서 직업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 직업에 관해 주인의식을 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죠. 현실에서 직업을 활용하면 분명히 하는 일에 애정이 생길 것입니다. 싫은 직업이 점점 좋은 직업, 즐거운 직업으로 탈바꿈 할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상에 활용할 직업이 따로 있지 아무 직업이나 일상에서 활용이 되느냐? 또 일상에 활용한다고 돈이 되느냐? 맞습니다. 일상에 활용하기 어려운 직업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돈이 되기는 더 어렵고요. 그러나 직업은 사람 사는 세상의 일이잖아요. 다 생활권에 있지요. 찾고 노력한다면 분명 활용할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정이 없다면 직업을 응용한 봉사 어떨까요? 돈도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삶에는 즐거움이 먼저입니다. 하는 일이 즐겁고 그렇게 즐겁게 살다 보면 생기는 돈만큼으로도 충분히 만족이 느껴질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적은 사람이 불행하다는 법칙은 세상 아무 데도 없잖아요.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란 의미지요. 아무튼 하루하루 하는 일이 즐거워야 합니다. 즐겁게 일을 하다 보면 필요한 만큼의 돈은 꼭 생길 것이고요. 하니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일수록 거기서 보람과 즐거움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해야지 싶네요. 그 한 방법이 바로 직업을 현실에 활용하는 것이고요. 저는 우연처럼 인도네시아 살게 되었고 또 필연처럼 이국의 산마을에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디에 살거나 흔히 말하는 돈벌이와는 좀 거리가 먼 예술가죠. 흥미로운 점은 직업인지 취미생활인지 자타가 혼동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 제 일이라는 점입니다. 일로 수고를 하는 것인지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지으면서 또 가꾸면서 제 직업을 나름 활용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자카르타에서 집을 빌려 살 때도 집 이름이나 방 이름, 정원이나 복도에도 이름을 붙여놓기도 했는데요. 집을 지으면서는 더 다각도로 활용했죠.
저는 서예의 순수 예술성을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대학 미술과에서 강의할 때는 학생들에게 이론 공부에 관한 강조를 참 많이 했어요. 지금 일반인들에게 서예를 지도할 때도 이론 공부를 많이 강조합니다. 서예의 가치를 밝히기 위해 나름 다수 책을 펴내기도 했고요. 그에 못지않게 많이 강조하는 것이 서예의 실용성이죠. 제가 집을 지을 때부터 실용한 몇 가지를 들춰보겠습니다. 이것은 대문밖입니다. 서기집문 넉자를 표현한 것입니다. 상서로울 서, 기운 기, 모을 집, 이 넉자는 인장을 새길 때처럼 인고, 즉 전설을 디자인해서 벽에 설치한 것입니다. 문자는 문을 그대로 상징한 것입니다. 아시듯이 이 넉자의 뜻은 상서로운 기운이 이 문으로 모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누가 읽으며 이 가치를 누가 알아주느냐고 반문하는 분 있겠죠? 이건 다만 제가 하는 기도고 외벽 장식이거니와 그보다 이 영상의 주제인 직업을 실용하는 즐거움입니다. 혹 손수 집을 짓고자 하신 분이 관심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위치와 장소에 어울리는 문자나 문양으로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예의 문양은 일반 문양과 비교해 조금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문자 문양의 특징은 문자가 지닌 의미입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 봄에 대문이나 집 기둥에 붙였던 입춘서를 떠올리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입춘서 왜 붙였죠? 기원이고 염원이었습니다. 한 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바람이었죠. 그러므로 벽에 걸린 좌우명이나 가훈의 의미처럼 대문이나 기둥에 걸린 것이 입춘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 궁궐을 지을 때는 액막용 문구나 문양이 새겨진 기와를 조성해 올리곤 했어요. 추춧돌이나 모퉁이에 박힌 벽돌에는 장소에 알맞은 문구나 상형 문양을 넣었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상냥문 또한 소망을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대들보에 구멍을 파고 건축을 하게 된 내력과 안녕을 기원하는 글을 써서 보관한 것도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돌들도 조형물입니다. 이 큰 돌이 처음부터 있었느냐 옮겨왔느냐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집을 지을 때 경사도 때문에 축대를 쌓아야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축대 대신 자연의 돌 모양으로 조성한 것입니다. 산수화를 그릴 때 돌을 그리던 의미로 실제로 적용해 본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댓글도 많이 붙여주세요. 그럼 저는 실용서예 편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산나루 손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